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 박살난 거 하는 전략 하나 있고 지금 이 바닥에 전에 예고해 드렸는데 품절주 우선주 게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지. 라더견 사태가 이 바닥에 선수들의 전략도 상당히 고도화됐어. 하나는 품절주 우선주 전략이 이제 등장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증자 게임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품절주 우선주 게임이라고 하면 장이 종목장의 마지막 타자가 이런 우선주 게임이잖아요. 아니 그냥 종목에서 시가가 갇혀갖고 먹을 게 없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뭐 할 거 없으니까. 나는 우선주. 3개월 동안 지수는 뭐 2,600 오늘 2,600을 딱 찍었어. 그래 보이. 난 2,500도 흔들 수 있다고 봐. 100 그냥. 그럼 선생님께서 화려한 종목장이 끝났다라고 하셨는데 종목은 유지가 되긴 하는 거네요. 종목 위주로. 아니 그러니까 안타 치듯이 단타만 할 거야. 음. 그리고 눌림목이나 새로운 것들. 그래서 하는 것도 그래 최근에 그래서 자동차 부품단, 밸류체인, 그리고 원전, 핵, 그리고 다시 네옴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다시 하자. 지금 SY도 급등했다가 지금 3,000원대로 제자리 뛰잖아. 또 해먹을 것 같아. 그것도 대통령 가는 시기 딱 맞춰서. 그러면 7월달이면 6월 중순 되면 또 발동 걸리지 않겠니? 그래서 이번에 한미글로벌 3만원대 있으면 28,000원 사라. 지금 3만원이야. 35,000원과 4만원대에서 반 때리세요. 4만원 하면 다 때려. 그리고 거기서도 순서 돌리자고. 같이 다 안 갈 것 같아. 그러면 X축, Y축, Z축 쪽에 한미글로벌, SY, 코오롱글로벌 이렇게 넣고 삼각형 그려서 얘가 먼저 갔네? 아직 안 가네? 얘는 더 떨어지네? 그러면 팔아갖고 여기로 가고. 그러면 SK 아이테크놀로지 팔아갖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가고 이래도 된다. 이런 스킬을 이용하는 장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선생님 두 번째 증자 게임 설명해 주세요. 증자 게임은 1년 게임이야. 그 얼마 전에 또 어떤 종목이 증자를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전략을 주셨었잖아요. 그게 PCL이었죠? 오늘은 KC 코트랙. 이 증자 게임은 전주가 붙는 거야. 그래서 주주 배정으로 근무하다 보면 실권 들어올 거거든. 실권 내가 다 받아줄게. 단가 낮춰서 실권해서 그 증자 비율을 딱 해갖고 그러면 신주 상장될 때까지 주가 죽여버리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일반들 그러면 유상증자도 제3자 유상증자 아니고 일반 공모나 주주 배정 실권이면 나온 순간에 때려. 그 소식이 나오는 순간. 그리고 이 세력들이 다 계속 공매도 때려. 그래갖고 상장 신주 인수권 그러니까 그 기준일까지 한번 때리고 또 돌렸다가 신주 상장될 때까지 누를 거야. 그러면서 물량을 쫙 확보할 거야. 그게 그 일반 공모 방식으로 뭐 유상증자를 한다 하면 그때부터 떨어지는 게 가격 단가를 낮춰야 하기 그러니까 때문인 거죠. 증자 가격 때문에. 발행 단가를 또 조정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래서 신주 상장될 때까지 주가 죽여버릴 거야. 주주분들 진짜 힘들겠네. 그럼 일반들 호흡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거 따블 먹어. 그럼 기다려서 이제 돈을 이제 막 열심히 총알을 모아가지고 그때 넣어야겠네. 유상증자 그러니까 신청해야겠네. 신주 상장 일주일 전에 완료했는 거야. 대충 그리고 신주 발행 단가 근처나 그거보단 낮으면 땡큐하고 사놓고. 그 다음에 증자도 받고. 증자 받고. 그 다음에 신주 상장해서 무조건 3개월 지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10일 날이 상장이야. 그러면 3개월, 10월 달에 보는 거야. 그럼 각도가 25도 각도인지 치고 나가는지. 이것도 1, 2, 3를 보고, 그 다음에 기준가가 2,400원이야. 네. 그럼 무조건 더블을 봐. 그러면 5,000원. 이거를 언제 돌파하나 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 오히려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은 말씀했던 전략을 그대로 좀 따라해도 되겠네요. 안 사고 계속 보고 있다가 신규 상장일 근처에서 매수를 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치차가 있단 말이야. 증자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지. 그거 사고, 그 다음에 거기 1차 사고, 그 다음 그거 권리락 된 다음에 다음 그림에서 또 신주 상장을 완료하면 평균 단가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3개월, 5개월, 8개월 게임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1년 게임이야. 근데 1년 동안 쭉 갈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선생님 올랐다 내려갔다. KC 코트랙이 재료가 끝내줘. 내년도 갈수록
탄소 환경. 발출권, 환경, 뭐 기후 이런 것들이 있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전주가 붙어갖고 이제 큰 게임을 하는 거야.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네. 오히려 이게 그냥 이유 없이 붙은 거면은 라고 할 수 있는데 친환경, 요즘 탄소 중립, 그리고 뭐 지구가 아야아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그런 시점이니까. 거니까 내가 얘기해. PCL도 얘는 유상도 하고 무상도 했어. 선생님, 이거 유상도 하고 무상도 하는 경우는 전주가 강력하게 붙은 건가요? 옛날 우리가 지금 G2 파워 자꾸 떠들잖아. 작년에 얘가 1대4 무상증자했다. 1대4? 한 주가 4주 되는. 벌써 그 작업 전에 핵이나 원전 분명히 이 정도 할 거다. 그러면 쪼개기 작업 들어가는 거야. 희석화. 근데 선생님 1대4면은 유동 주식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래서 일반도 다 탄원하잖아. 근데 곱하기 4니까 단가 죽인 다음에 다시 주가 원위치 시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 한 주 갖고 있는 4주가 그 게임이 머니 게임이야. 이게 무상증자 게임이야. 옛날 공구우먼이라든지 노터스라든지 G2 파워라든지 이런 게임이 한번 휩쓸렸어. 한번. 이제 또다시 또 그 짓을 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CFD 갖고 주가 갖고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임이 이제는 힘들어. 다 노출돼 갖고 라더견 이 세력들이 이미 다 털어놨어. 사람이 다 알아버렸어. 그리고 제약이 많아졌어. 그러면 이제 그 조합이나 사모펀드나 자산운용 이런 애들이 전략을 어떻게 짜갔어? 안 하는 거. 아니지. 담보 잡고 길게 가는 유무상이나 무상이나 이런 게임을 길게 컨트롤하거나 아니면은 올려놓고 빼서 서울 반도체 14,000원, 11,000원 이 짓을 하는 거야. 쭉 피면 따블인데 이렇게 이걸 그럼 가만히 있던 사람은 그냥 하는 거고 여기서 했던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그렇지. 앞으로 세력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쭉 안 뽑아. 절대 안 뽑아. 그럼 선생님, 유상증자 게임과 무상증자 게임 뭐가 더 강력한 의지인 건가요? 유무상 가치 있는 거. 그 PC에? 유무상 가치 있는 거. 그 다음에 끌개가 큰 거. 캐시코트를. 그런 것들은 전에 여러분들 이방 옛날 저하고 오래되시면 특수건설 SF 반도체 갖고 이 유무상 증자 게임에서 더블 먹은 적 있어. 그 특수건설 징글징글한 것들. 그때는 4,000원대야. 지금 7, 8,000원대가 아니야. 그 옛날 얘기야. 아찔하네. 그때 이런 유무상 게임이나 이럴 때는 이 바닥에 전주들이 붙습니다. 전주들이.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 보면 이제 그 1,000억 단 이상을 움직이는 애들. 자기 돈으로? 순수? 순수 자기 돈이 1,000억이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 임마. 심지어 그런 사람 내가 싱가포르 형님이라고 했는 애들이 다 1,000억 단 이상이야. 한국에 있으면 잡혀갈까봐 국적까지 바꾸셨어. 아 진짜? 근데 한국에서 오래 사셔. 네? 거기 한 2, 3개월 놀고 7, 8개월 하고 있고. 그렇구나. 우리 방송을 그리고 보시는 분들.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학수 자제분들. 그분들도 알아요, 선생님? 그분들은 다 그 조단이 그 삼성 SDS 상장시켜갖고 그래서 자식분들은 다 국적에서 싱가포르에 사시잖아. 거기에서 뭐 하실까? 해치펀드 운영하십니다. 그래요? 또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1,000억대 자산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일 싫어하시겠지? 그러겠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괜찮아요. 댓글 힘드시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그럼 블라인드 인터뷰 한번.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거 뒤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냥 선생님한테 숟가락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말 못하면서 그냥 찍어드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 조사하다가 나온 거야. 뭐예요? 어? 찍어주세요 지금. 최근에 그 떠드는 거 큐렉스도 그렇고 PC. 이게 테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빼서 먹는 방법. 큐렉소 빼서 먹는 방법? 그러니까 아니 어떤 주가를 낼 때 유무상장에는 빼서 먹는 게 빼서 먹는 주가 하락을 유도해서 어느 수익을 시간까지 내는, 빼고 올리지 임마. 당연히 빼갖고 물량을 확보하고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서 먹는데 이 인터벌이 일반 투자자들은 감당을 못 해내는 거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근사하게 하는 거는 이제 요새는 주주행동주의. 그 강성부 펀드. 그러니까 요새는 또 소액주주 모임이라고 또 요새 유행을 또 타시네요. 카페도 있어요. 또 음, 막. 음. 그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럼 선생님 지금 박사님 종목장에서 지금 이용하는 거는 품절조 우선주 게임, 두 번째는 증자 게임인데 또 세 번째도 있어요? 그게 아빠 얘기하는 거버넌스 게임. 세 번째가 거버넌스. 거기에는 게임. 헤지펀드, 가디안, 그 다음에 대주주들의 탐욕, 인간관계, 스케줄,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겠죠. 거버넌스네 이게. 그치. ESG에서. 그 선생님 강성부 펀드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왜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가장 큰 게 DB야. 가장 DB부터 해결해야 돼. 그 DB는 최근에 들어갔는데 왜 근데 그거부터 하시지? 이게 먹을 게 제일 많을 것 같아. 또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가? 그들끼리? 딴 거는 별로 매력이 없어. 최근에 SM 붙을 때, 하이브 붙을 때 한 그 행동주의는 털고 나갔어 벌써. 그래 욕 되게 먹어요. 여기 꼬셔놓고 그러고 지네들은 뒤통수에 다 팔고 나갔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안 믿는다고 그랬죠 그때 SM을 내가. 쟤네들도 갖다 얘기해서 앞에는 뭐 근사하게 뭐 주주행동주의 하지만 머니게임 하는 애들이다. 속지 마라. 털고 나간다. 그때 욕 무지 먹었거든. 왜 이게 지금 급등주고 시장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냐고 뭐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쟤네도 순수한 거를 왜 그렇게 곡해 해석하냐고. 돈이 말해줍니다. 돈이. 그러니까 나는 가장 의심하는 게 순수하게 뭔가 뭐 사회 공익을 위해서 뭔가 한다. 그럼 난 뒤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해서 뒤져. 그럼 꼭 뭔가 뒤에 쿠션 돌려갖고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뭐 딴 데서 뭐 하고 있더라고. 앞에서는 근사함, 뒤에서는 탐욕. 이런 게 허다하더라고. 머니게임에서는. 그러니까 믿지 마십시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우리 전기차 충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무선 충전기 설치를 정부가 허가제를 폐지하도록 하겠다. 7월부터 한 번만 인증을 받으면 동일한 충전기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7년 내에 이 시장이 450조로 커진다 하면서 막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2의 그 2차 전지 시장이야.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텍을 제가 장담컨대 포스코 DX 같이 돼요. 갖고 계시면 팔고 50% 팔고 사고 팔고 하면 2만 원 반드시 넘습니다. 현대차 중심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저 길가에 가 있는 그 전화 그 공중전화 있잖아. 박스. 옛날에는 기업은행이 거기다가 뭐 360원 그것도 실패했어. 뭐 ATM기. ATM기. 실패했어. 가장 좋은 게 급속 충전소. 그거 만들기 딱이거든. 그냥 꽂으면 되니까. 꽂으면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눈에 저 전화기가 극속 충전소로 다 바뀌었대. 그럴 때까지 디스플레이 텍 관련된 줄 아십다. 다 바뀌면 꼭지 아닐까요? 그러는데 5년 이상. 5년. 선생님 또. 5년에서 7년. 네 얘기 아까 법에서 이게 몇 년? 7년. 지가 얘기하면서 그래 왜? 아유. 그리고 충전소 사업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 자리로 확보해야 되니까. 주유소 줍줍한다는 얘기했잖아. 거기에 ATM 거기에 관련 가면 우리 놀이공원 같이 테마파크처럼.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근데 얼마 전에 지방에 있는 주유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전기차 충전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운전을 많이 안 하고 차를 타고 다니는 거에 익숙해진 것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주유소들이 정말 많이 망하고 있다. 옛날 그치. 현금 부자였는데 뭐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개인의 현금 부자 주유소 사장님이 기업 플랫폼으로 다 뺏기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플랫폼이 이제 나중에 나는 현대차 그룹이 그거를 GS 그룹 이런 사람들이 거점을 맞을 거야. 거기에 편의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만들 거야. 심지어는 물류,
택배도 보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거기 거점에서 날아다니는 UAM도 같이 거점 만들 수 있고 현대차가 전국에 그런 거를 35만 개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35만 개.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런 충전 시설을 확충하는 데 힘을 들이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하나그룹은 하나솔루션의 하나큐셀을 통해 가지고 태양광 모듈 생산 전력 전기차를 공급하는 거를 계속 짓고 있거나 지금 운영 중인 게 200여 곳에 달한다고 해요. 또 하나그룹도 하나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거를 좀 하고 있고 SK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에 시그넷V에 55.5% 인수하면서 SK 시그넷으로 이름을 바꿔서 초고속 충전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또 LG도 충전기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애플망고를 인수해서 하이버 차저라고 이름을 바꿔서 GS하고 또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GS, 칼텍스 이런 게 보면 정유 업종이잖아요. 그럼 정유 업종들도 이런 거 콜라보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텐데. 협업을 하겠지. 근데 그래갖고 거기서 메인으로 현대차를 보시는 이유는? 내가 현대차를 봐. 현대차- 디스플레이 태그 보지. 현대차 그룹 연결고리로 디스플레이 태그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한국 급속 충전. 그래서 그걸 보는 거지. 거기에 지분을 받고 있는 중소형제 디스플레이 태그. 그리고 그 거점이 현대로템하고 글로비스가 해. 현대오토에버 삼각체제. 현대로템은 포 쏘는 거랑 트램 음. 인데 음. 왜 거기에 현대로템이 들어가는 거죠? 글로비스가 중심이야. 어? 이거 중고차 팔고 물류하고 물류. 중고차하고. 근데 현대로템이 나중에 보스턴 다이너스에서 내 생각은 뭔가 합칠 것 같아. 로봇이랑 로봇 음. 그 스쿼트. 로봇하고. 그럼 그 합치는 거랑 충전을 로봇이 해주는 건가요? 그 로봇이? 충전소 딱 가면 충전에 필요한 것들이 다 뭐야? 우리가 지금은 이제 물류 로봇, 스마트 팩토리. 내가 지금 하는 거는 핸드폰 같이 갖고 다니는 로봇이 시대가 진짜 시대야. 이게 갖다 해서 붙을지 바퀴 달려서 할지 뭐 이건 아직까지 모르겠어. 그 시대가 됐을 때 이 충전과 로봇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는 또 통신이 들어갈 거야. 이걸 합작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물류 중심이 현대 글로비스로 갈지 저 원효로에 있는 현대 오토 에버를 중심으로 놀지 현대 로템을 중심으로 놀지 요 삼각에서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삼각. 지분은 현대 글로비스 오토에버 다 있네. 정혜선 회장님. 그치. 지분이 다 있네. 우리 거버넌스 하면서 그 궁극적으로 그걸 키워갖고 현대 모비스를 갖고 오는 게 7년 걸릴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 과정에서 지금 때를 만난 게 현대 로템이야. 현대로템 근데, 지금 근데 조정받고 있잖아요. 조정받는데 아니 그러니까 봐봐 15,000원 37,000원 31,000원 4만원 또 이렇게 해서 이게 10만원 가는데 그냥 쭉 가겠냐?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겠지. 한 10만원 목표가 대충 2027년 정도 보고 있거든. 그때까지 삼각이 다 터지는 거야. 레일 부분 터지지, 방산 부분 터지지, 그 다음에 또 지금 아직까지 안 터진 게 에코. 에코? 그래도 뭐 에코가 있어요? 사이트 가셔갖고요. 현대 로템이 에코 부분을 뒤져요. 뒤지면 뭐가 나오죠, 선생님? 거기가 이제 큰 떡을 줄 거라고. 플랜트? 에코 플랜트도 있고, 거기에 또 로봇이라든지 수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그 외의 사업은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타 등등인 거네. 기타 등등. 에코가. 이게 지금 각각 주는 매출을 능가하는 매출 대봐. 지금은 요만한 거 취급도 안 하는 건데. 이게 누구? 이 정사장님 머릿속에서 이걸 계속 투여하는. 그전에는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을 합병시키든지 뭔가 해야 돼, 먼저.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20%, 그 다음에 개인 지분 순으로 키워야 돼. 그러니까 그거 작업하는데 3년 해서.
그러면 현대로템은 그냥 가. 어떤 때는 방산이 터지고, 어떤 때는 뭐 레일이 터지고, 계속 터져주면서 갈 거라고. 많이 터져주길 그래서 바라봅니다. 이번에 DBI 땡 놓쳤으면 그냥 현대로템 다시 31,000원 사놓으세요. 4자 올 때까지. DBI 때가 아까 더 사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들어가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바로 또 67,000원, 8,000원 먹을 게 별로 없잖아. 그럴 올라가 때는, 버리면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현대로템을 사버려라. 그렇지. 그런 유도리 전략을 지금 얘기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유라테크는 어때요? 제너시스 무선 충전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유라테크. 그거는 조사에서 나온 건덕지가 없어.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급등을 해줘 한국전자금융은 어때요? 무인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 확대에 대한 그러니까 기대. 관계하는데 이런 것도 그냥 계단식으로 가지 중심은 아닌 것 같아. 중심을 일단 대기업을 끼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급 들어오고 갖다 해서 라다견 세력 같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 쩐주들이. 선생님 근데 그런 세력이 있는 게 자문사나 개인 쩐주인 건 못 찾아. 그나마 이쪽 인맥이 있는 그쪽을 뒤주는 한 3, 40년 경력이 있는, 그리고 그 거래소 구자 파악을 해야 돼. 어디 창구 따만 하면 안 돼. 누구 거냐까지 알아야 돼. 그건 일반들 그것도 또 정보법인데 안 되거든. 그런 것들은 안 될 거야. 그런데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또 그거 듣는 얘기고, 그리고 나는 또 거래량 보고 냄새를 맡는 거고, 나도 긴가민가지 확실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냄새는 맡을 수 있잖아. 징후, 패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는 내가 빨리 집어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지를 처음 뚝따지가 툭 던진 것도 9,000원대 던져드렸어요. 그때 어떤 분이 저기 집 뚝따지가 뭐 지금 왜 박쥐먹게 나와? 그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왜 박지만이 여기 나오지? 그것도 말은 못하지만 이런 그때 이제 삼화전자, 이지 이런 거 같이 그 게임들 벌써 그거 엄청나게 해먹었잖아. 그럼 나중에 고가 때는 거기를 또 뭐 페라이트 관련주니 뭐 다 그 포장하는 겁니다. 페라이트 관련주 그 진짜 매출이 그게 돼? 그 게임 다 끝났어요. 그런 거가 벌써 디자인하는 설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계자 시각을 보시면서 실전에서 잘 냄새 초기 파동에. 그래서 지금 수술용 로봇이 인공지능 AI 칩봇 같은 느낌이더라. 초기다. 초기야. 내년 총선도 있고 이제 내년도 가면 금리 인하할 것 같거든. 금리 인하 시대에는 이제 그동안 부채 비율 많고 뭐 저가 건설주가 그때 될 거고, 건설주가 그때 에너지 줄 거고, 시멘트도 그때 에너지 주듯이 바이오 구제약. 그러니까 지금 약간 덴티움 관련된, 갖다 해서 치아 관련된 거. 이거는 또 그 가장 큰 게 뭐였지?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 상자 페이지 되니까 다른 것들이 막 디오나 덴티움이 쫙 나오잖아. 또 루닛 뷰너 나오니까 이쪽이 나오잖아. 이게 큰 틀로는 나중에 보면 구제약주 땡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구제약주도 어떤 거 대량으로 생산하고 플랫,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형제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도를 겨냥해서 게임이 들어갈 거라고 봐. 그런 것들은 펀드가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금리 인하 시대 때는 그게 조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6, 7, 8은 아직 아니라. 6, 7, 8은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리고 품절주, 우선주, 증자게임, 거버넌스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7월 달에 나토, 그러니까 이제 싸우고 때리고 뭐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음식료, 비료, 핵, 원전, 포탄 관련된 것들 있잖아. 굉장히 뭔가 원초적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지수는 2600 들어가고 지수 뭐 시가 상위 종목들에서 그 관리용이지 수익률을 안 주면서 테마로 단어 꽂히는 단어들을 한번 봐봐. 오늘 상승률 상위 테마들 단어를 보면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뭘까요?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테마. 여기에
뭐 시스템 반도체니 반도체니 이런 것 하나도 없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애플페이, 구충제, 밥솥, 리튬, 희귀금속, 요소수 이게 다 그 중국과 미국의 싸움 나갖고 긴장 관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만 오늘 올라 전력 설비, 풍력 이런 것들만 오늘 테마 단어가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 7월 달 장이 나는 대형주장도 아니고 테마장도 크게 안 나오고 가는 놈장. 그렇지. 그러니까 잘 선택하면서 그것도 급등하면 따라가지 말고 미리 생각해서 길목지겠다 으쌰 나오면 두들겨 패는 그리고 다시 또 급락하면 다시 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텍만 갖고도 매매하셔도 그 한 종목만 갖고 전체 자산의 50%를 다른 또 그럴 내공 되시는 거 없을 테니까 그거 갖고만 팔고 사고 팔고 하더라도 다른 거보다 초과 수익 날 거예요. 잘 아는 놈만 패도 되겠네. 그러니까 요새 서울 반도체도 사고 팔고 사면 한 1000주를 한 1300좀 만들 수 있거든. 한의사료도 쫙 보내니 왔다 갔다 하면서 쭉 보면 앞으로 특징이라고 봅니다. 선생님 이번에 슈퍼 엘니뇨가 와가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나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안정세를 이루고 있는데 설탕 그리고 커피, 꿀 이런 가격이 심상치 아니 않거든요. 그리고 7, 8월은 또 태풍 오잖아. 이제 우리나라도 분명히 거치는 게 있을 거라고. 이번에 괌 사태를 보면서 이게 심상치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이제 식량, 기후 이런 재난안전망. 것들, 재난안전망 이런 것들을 지금 7, 8월 달 생각하고 그거 한 상한 한 번만은 나올 거란 말이야. 재난안전망이니까 제가 오늘 꼭 얘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전력설비 블랙아웃. 오늘 37층에서 걸어 내려왔던 거. 아유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다 꺼진 거예요. 저 5시간 반 정도를 전기도 안 나오는 데서 막 있으니까 냉장고도 못 열겠고 에어컨도 당연히 안 되고 뭐 가스레인지도 안 되고 인덕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블랙아웃 관련주 먼저 딱 선생님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가지고 일진전기 봤어? 그게 봤잖아요. 봤어? 움직이잖아. 누리플렉스 어때? 누리플렉스 위치 괜찮던데. 누리? 누리플렉스 누리 그냥 한전산업 그건 무거워. 계룡전기 이미 많이 갔어. 뭐 계룡이 나르샤까지 나왔던 종목인데. 육룡이 나르샤 아니라 계룡이 나르샤요? 그럼 전력선비 관련해서는 할 게 없네. 누리플렉스는 한번 봐주세요. 위치 괜찮은데 그래도 그나마 다른 거 너무 가격이 조금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LX 일렉트로닉이 있었는데 오늘 팔으라고 그랬어요. 상담 와서. 누리. 플렉스 전기가 안 나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물도 찬물밖에 안 나오고 오늘 머리도 그냥 차가운 물에다 감아가지고 막 아추 하면서 머리 감았어요. 누리플렉스 좀 뭐 다른 종목들은 너무 잘 갔으니까 뭐 야는 위치는 나쁘진 않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적자 기업인지 매출 단이 그래도 나오는지 일단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종목을 볼 때 매출의 우상향, 영업이익의 우상향, 지분관계, 일단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거든. 네. 매출 단은 뭐 800억에서 1200억, 이익 단은 작년이 좋았네. 100억. 그 올해도 좋을 수 있어요. 그냥 화이팅! 뭐 분기 3, 400억에 2, 30억 수익은 계속 내시네. 얘는 근데 지금 시간강에서 전환사채 있는지를 또 들여다봐야 돼. 전환단가시 리피싱한 게 있나. 일단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막 싹 선생님한테 끌리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나는 끌리지를 않아. 그럼 스마트 그리드 오히려- 관련해서 갈 게 없잖아.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 아니 나는 이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집중해드리는 종목이 있어. 뭐였지? LS 일렉트로닉 했었고. LS 일렉트로닉 끝났잖아요, 지금. 그렇지. 오히려 여기에 가장 근간이 원전이야. G2 파워! G2파워, G2 파워 가자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그라마
보성 파워텍이라고 있어.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 지금 3,800원짜리. 그냥 보성 파워텍이 더 괜찮은 것 같다. 우리가 노상 얘기하는 왼쪽 절벽에 옆으로 긴 게 지금 징글징글. 징글징글이 거의 지금 작년 10월부터 인간의 그러니까 일본 보면 한계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지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이렇게 거래가 좀 터졌다가 거래량이 좀 터졌다가 잠잠해진 위치이네요. 보성 그러니까, 파워텍이 괜찮네. 일진전기는 이미 재룡전기도 다 계룡전기. 한번 해본 것 같고. 그러니까 일진전기 기준으로 5,000원대 그림이 지금 보성 파워텍이네. 일진전기는 보이잖아. 트레이딩 강가 있는 분들. 재룡전기도. 나는 이건 안 할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2차 전지주들이 좀 소외되고 있잖아요. 근데 새만금이 2차 전지의 그런 메카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 모이고 있대요. 여기로. 뭐 들은 적이 1년 동안 계속 들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최근에 3월에 SK온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중국의 GM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 건설을 발표했고요. 4월에 LG화학과 함께 중국의 절강화 코발트가 1조 2천억 원을 투자했대요. 그래서 이 새만금의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소재 산업부터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분야까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밸류체인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새만금은 총선 끝나고 볼래. 왜 여기도 뭔가 정기적인 그런 게 섞여 있나요? 그 태양광 같이. 그렇게? 아니 그래가지고 그냥 부산 보세요. 부산. 부울경 봐요. 부울경. 지금 부울경 먼저 푸는데 2-3년 걸려요. 그것부터 봐요. 왜 딴 데 봐. 우선순위가 우리 지금 현 정부에는 여기 도장하면 결제 미뤄. 여기는 그냥 밀어줘. 그런 거를 또 그런 거 하자고. 그리고 지금 코인 수사 시작이야. 그 요즘 좀 조용하더라고요. 뭘 조용해. 지금 검찰 불러 들어갖고 지금 이제 발동 걸리기 시작인데. 코인자 들어가는 건 하지 좀 마세요. 그럼 비트코인도 지금 그래서 수익 잘 안 주잖아요. 4천만 원 찍고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 3,500만 원 깨면 퉁 빠질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안 할래.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다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중국의 4대 불가론 이걸 발표했습니다. 이거 꼭 짚어야 되니까. 그래서 끔찍하잖아. 화장품 급락.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던 종목들이 가랑비에 어쩌다 흘러내리잖아. 아시아나항공, 롯데관광. 요새 카지노 애들 많이 증가했대. 이렇게 중국 애들도 온대. 주가 빠져. 근데 제가 명동에 가보니까 진짜 외국인들 많아요. 거기 평일에도 그 명동에 그 뭐 포장마차 먹거리 그 이제 푸드트럭 진짜 외국인들 많더라고요. 근데 안 땡기러 가는 거 아니야? 많이 안 땡기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사이즈 한정돼 있는 시장이야. 되는 거 중심 잡기도 바쁜 시장이야. 버린 것까지 들여다볼 시간 아니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흘러내렸다가 다시 가려고 그러면 새로운 끌개가 나와야 되는데 중국은 계속 때릴 거야. 나는 금년은 계속 때릴 것 같아. 난 심지어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우리나라 기업인 그 중에 갔다 해서 어떤 축구 선수 뭐 구속 뭐 이렇게 같이 기업인 애도 명단 나올 것 같아. 뭐 중국에 뭐 어떻게 보니까 그 블랙핑크 뭐 하는 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막 뭐라고 하고 막 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 비즈니스 듣는 큰 회장님한테 금년 말까지는 중국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래. 컨설팅 그렇게 해. 왜? 가다가 갑자기 딴지 걸어갖고 잡혀 들어가서 조사 들어가서 어디 끌려 들어가면 나중에 나오시지. 되지만 고생하잖아. 아니,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중국 비즈니스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아니 뭐 택배로. 홍콩도 가지 마세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여행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봤는데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대요. 예전에 홍콩 여행을 많이 갔는데 홍콩도 또 중국화되어가지고 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중국으로 여행 가는 한국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이쪽으로 훨씬 더 많아졌고 이제 제주도도 조금 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는 되는 것만 압축하자. 우리 대통령께서 팔로우미 하는 거 가자. 그냥. 팔로우 미.
거기 그나마 그쪽에 집중을 하자고. 팔로우미 하는 거. 이번 7월 달에 갔습니다. 7월에 어. 나토. 어. 그럼 거기서 방산 수주, 원전 수주. 폴란드 또 우크라이나 재건 SY 또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폴란드 우리가 이런 뉴스 보는 거야. 7월 전후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얼마 주고 원전 수주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어? 한전기술 30%, G2파워 상한가. 근데 지분 얼마나 주느냐도 중요한 부분이죠. 아,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수주하는 게 중요해. 지금은. 근데 비좁은 개살구일 수 있잖아요. 지분 엄청 많이 주고 우리는 그냥 수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 단위 매출이 일으키는 비즈니스를 먼저 끌고 와야 되는 형편이야. 그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다른 데다가 또 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든 지금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이 그냥 끔찍해진단 말이야. 요번에 그나마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반도체 뭐인데 실제로는 나는 반도체 실적이 더 나빠질 것 같아. 지난번보다요? 뚜껑 열어보면 그냥 눈에 엔비디아 콩값을 씌운 거지. 그거를 SK 하이닉스 갖고 감 잡을 거야. 그런데 그거 확인되려면 벌써 2달 지나야 돼. 그 전까지는 정부가 방향을 주는 거. 그거에 집중하자. 그럼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게 일시적인 건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지 수량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계속 체크해야겠네. 7월 말까지. 7월 말까지? 안 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아니 어떻게 그냥 하는지. 7만 원에서 얼마 동안 있나만 보자고. 그걸로 파생하시는 분들 용이야. 그리고 투자는 DB 하이텍 하자고. 그냥 DB 오니 DB 하이텍. DB 하이텍이 월요일에 자리를 뜬다면 주정을 기다리거나 다른 종목을 보고 위치가 좀 괜찮다 하면 DB 하이텍 들어가고 DB가 상한가를 또 간다면 그냥 안녕 보내줘야 되고 안 가시는 그때는 분들은 매도를 좀 할래. 두 번째 상한가. 근데 선생님 어떤 거는 상한가 3번부터 대응하시는 거 있고 어떤 거는 2번부터 대응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오늘 8천만 주가 돼. 거래 너무 많이 돼서? 그러면 1000만 주만 차익 실은다. 그거 한 3,400원 흔들어 당연히 흔든다. 오늘은 상한가도 전에는 대응하지 말지만 또 상한가만 치면 여기가 2,200원에서 30이면 2,700~800원이야. 그러면 2,400원까지 그냥 순식간에 꼬리 달릴 수가 있다고. 2,300원까지. 그러니까 물량이 너무 많이 돌아서 거래량 디스플레이 때문에. 택도 막 8,900원, 7,900원, 1,000원을 들잖아. 얘네들이 한번 이걸 때리면 지네들이 더 뚫리죠. 그럼 더 때려. 그래서 그러면 더 털리면서 밑에서 쫙 받는다. 그때 물량이 많이 걷어져. 해본 사람들은 느끼실 겁니다. 그 스님님 갑자기 이게 딱 갑자기 밑이 뚫리면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멈추는 건지를 어떻게 알고 사요? 사는 사람 입장에선? 왜냐면 평균 단가도 보고 분봉 차트 3분봉 보면 쫙 떨어져. 이 각도가 쭉 가다가 제자리 뛰기 하고는 한번 반등 주고 다시 하는데 직전 저점 안 깰 거. 그때 거래가 늘어. 그러면 지네들이 이 새끼들이 끌고 간 거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갔다 반등 줬다 다시 뚫어. 그럼 더 때린 거야. 그럼 어떻게? 다시 그럼, 팔아? 아니 팔고 다시 사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나눠서 사라고 그래서 8,100원 7,800원 이렇게 나눠서 사세요. 나눠서 사라고 거기서 팔았다가 이거 다시 밑에서 하지 말고 아니면 그거 샀는데 당했어. 그럼 4,500원 에이씨 그냥 당해줘. 당해줘요. 그리고 상승 때 또 대응하죠. 이런 적 분명 있으실 거야. 저 이거를 틱으로 보니까 미치겠더라고. 이런 데 휩쓸리지 마세요. 그러다 이제 나는 좀 담대해질 거야. 1분보. 너 이 핸드폰 줘봐. 왜요 선생님? 이걸로 보는 그래프의 MTS가 문제가 심각해요. 조금만 올라갔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맞아. 많이 떨어. 그때 이렇게 보든지 월봉이나 주봉으로 보세요. 좋은 방법이다. 옆으로 눕히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구나. 팁이다 팁. 꿀팁. 앞으로 MTS는 돌려서 봐요. 아유 미치겠다. 오늘 증권회사에서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너 맨날 분봉 보면서 힘들어하니? 난 돌려서 봐. 만약에 들어오면 목소리가 함께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거래 일수가 월, 수, 목, 금 4일밖에 없고 또 만기일이 있어가지고 참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할 때 또 어떻게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방송 봤더니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 답답해도 우리는 종목에서 잘 대응을 하면 어쨌든 이 어려운 것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왔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구독을 6번 누르셔서 이렇게 취소가 되셨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께서 좋아요 오늘 2번 눌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 여러분들의 마음 표현을 꼭 홀수로 해주세요 라고 달았거든요. 좋아요도 홀수로, 구독도 홀수로 해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구독되신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안 눌러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또 건강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